우주와 자신을 연결하려는 갈망은 인류가 언어를 갖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질문이다. 그것은 특정 종교나 교리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닿고자 하는 내밀한 충동에 가깝다. 우리는 늘 무언가 더 큰 것과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일상의 소음과 역할 이름과 기대 속에서 그 감각을 잊고 살아간다. 이 여정은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라고 속삭인다. 연결은 바깥에서 획득하는 성취가 아니라 인식의 방향이 미세하게 바뀌는 순간 일어난다. 그것은 생각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 너머를 바라보는 일이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명상을 해야 하는지,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오래된 경전을 읽어야 하는지 말이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익숙한 틀로 되돌린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자각이기 때문이다. 자각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능동적인 힘이며 삶을 바라보는 창의 각도를 바꾸는 힘이다. 당신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감정을 바라볼 수 있으며 감각의 흐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당신은 깨닫게 된다. 당신이 그것들을 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난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생각과 감정의 집합으로 여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은 대부분 기억 성향 상처 욕망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주의를 조금만 깊게 기울이면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어떤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된다. 감정이 파도처럼 일었다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은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너무 가까워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깨달음은 이렇게 다가온다. 당신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직관이다. 이 인식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더 이상 삶은 나와 분리된 무대가 아니다. 나를 위협하거나 만족시켜야 할 외부 조건의 집합도 아니다. 당신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세계는 그 의식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장이 된다. 이때 표면의 눈과 깊은 눈이 하나로 합쳐진다. 표면의 눈은 형태와 사건을 본다. 깊은 눈은 그 모든 것 안에서 흐르는 생명과 연결성을 느낀다. 둘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며 산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응답하기 시작한다. 반응과 응답의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반응은 과거에 의해 자동으로 촉발된다. 오래된 조건화 상처 두려움이 버튼처럼 눌린다. 반면 응답은 현재에서 솟아난다. 그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 뒤 가장 조화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이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 생각은 도구가 되고 의식은 방향키가 된다. 마치 더 큰 지성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한 것처럼 말과 행동에 여백과 정확성이 생긴다. 삶의 문제는 즉각적인 적이 아니라 통찰을 요청하는 초대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의식이 변하면 삶과의 관계도 변한다. 목표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매달리지 않게 된다.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정체성을 규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며 세상 속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질이 놓인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몰입은 보상이 된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깥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존재 자체에서 충만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균형은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기술과도 같다. 한 발은 여전히 일상의 땅을 딛고 있다. 시간표 관계 책임 선택이 존재한다. 다른 한 발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닿아 있다. 고요 넓은 비개인적인 사랑이 흐른다. 둘 중 하나를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둘을 함께 품을 때 삶은 깊이를 얻는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서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고요는 현실을 거부하지 않는다. 고요는 현실을 뚫고 들어간다. 이 균형 속에서 생각과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그들은 손님처럼 드나든다. 어떤 날은 불안이 찾아오고 어떤 날은 기쁨이 머문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집을 내주지 않는다. 알아차림이 머무는 공간은 넓고 어떤 손님도 영구히 머물 수 없다. 이때 삶은 덜 무겁고 동시에 더 진지해진다. 사소한 순간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숨이 드나드는 리듬 창문을 스치는 빈말 사이의 침묵 같은 것들이 갑자기 선명해진다. 이 여정의 초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한 체험을 쫓지 않는 것이다. 빛의 환상이나 극적인 각성을 기대할수록 우리는 현재를 놓친다. 연결은 소란스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 당신이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다는 사실, 그 읽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그 알아차림을 인식하는 더 깊은 차원이 있다는 사실. 여기서 이미 문은 열려 있다. 나머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의식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을 알고 있다. 균형의 감각이 서서히 몸에 스며들면 삶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가벼워지고 사소하다고 넘겼던 순간들이 깊어진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장소를 오가며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중심이 자리 잡는다. 생각과 감정이 중심이던 자리에 조용한 주의가 머문다. 그 주의는 판단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흐트러지지 않지만 유연하다. 이때부터 삶은 더 이상 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어나는 흐름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착각에 빠진다. 자각이 깊어지면 세상과 멀어질 것이라고,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감정은 더 생생해지고 세상은 더 가까워진다. 차이는 동일시의 여부다. 기쁨이 올 때 당신은 기쁨이 된다. 슬픔이 올 때 슬픔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경험을 품는 더 넓은 공간으로 남아있다.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이면서 동시에 바다 그 자체인 것처럼. 이 이중성은 혼란이 아니라 자유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갇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삶의 도전들은 새로운 얼굴로 다가온다. 예전에는 장애물로만 보이던 상황들이 이제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계기처럼 느껴진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먼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느끼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인식한다.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해결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억지로 문을 두드릴 때는 열리지 않던 문이 한 발 물러서자 스스로 열리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의 감각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는 도덕적 태도나 긍정적 사고로 오해된다. 더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종종 자신을 다그치는 명령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결과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 때, 비교와 결핍의 생각이 잠잠해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미묘한 따뜻함이다. 그것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보다 먼저 온다. 생각 이전의 느낌이며 존재 자체에 대한 조용한 긍정이다. 상상해보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그 순간에는 성취도 증명도 필요 없다. 햇빛이 피부에 닿는 감각 공기의 온도 소리의 결. 이 모든 것이 특별해지지 않으면서도 충분해진다.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삶을 평가한 결과가 아니라 삶과 직접 접촉한 결과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말로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면 충분하다. 감사의 감각이 깊어질수록 세계는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부족함을 기준으로 보던 시선이 충만함을 감지하는 시선으로 전환된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치던 것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컵에 담긴 물 창밖에 나무 지나가는 사람의 표정.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력 안에서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소비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과 교류한다. 보고 듣고 만지는 행위가 일방적인 수집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에 대한 이해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개체로 인식해왔다. 이름과 이력, 성격과 역할이 곧 나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의식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은 흐름 속의 형상임을 알게 된다. 당신은 고정된 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현되는 움직임이다. 이 움직임은 개인적인 역사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그 근원은 개인을 넘어선다. 마치 파도가 특정한 모양을 갖지만 그 본질은 바다인 것처럼. 이 인식은 고립감을 해체한다. 당신은 더 이상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니다. 모든 존재와 연결된 하나의 표현이다. 이 연결성은 감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체험으로 다가온다. 누군가의 고통을 볼 때 당신의 가슴이 반응한다. 자연의 변화에 마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민감함이다. 그리고 이 민감함은 의식이 열려 있다는 신호다. 경계가 얇아질수록 삶은 더 진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다. 이 연결성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유혹이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식적인 존재다. 라는 생각은 곧 새로운 자아를 만든다. 이 자아는 미묘하게 우월감을 품고 다시 분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길에서는 끊임없는 겸손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은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주장할수록 멀어진다. 가장 깊은 통찰은 언제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결국 이 여정은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평범하게 되돌려 놓는 길이다. 특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때 존재는 가벼워진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와 연결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잊지 않는가의 문제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수렴된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오히려 그 의미가 닳아버린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여정에서의 현재는 시간의 한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유일한 무대다. 과거는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 둘 다 생각 속에서만 실체를 갖는다. 반면 지금은 생각 이전에 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쉬는 이 순간 그 들숨을 알아차리는 바로 이 자리가 현재다. 이 단순한 사실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삶은 전혀 다른 밀도로 다가온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붙잡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일에 가깝다. 우리는 늘 다음 순간을 향해 몸을 기울인다. 다음 할 일, 다음 말, 다음 결과. 이 습관적인 이동이 멈출 때 비로소 현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불편함이 찾아온다. 고요 속에서 마음은 분주해지고 생각은 더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소란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그 소란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머물면 된다. 이상하게도 저항하지 않을수록 소란은 힘을 잃는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다. 하나는 바깥의 세계다. 소리 형태, 움직임 온도. 다른 하나는 안쪽의 공간이다. 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 넓고 고요한 자리. 이 두 인식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밝혀준다. 바깥을 더 선명하게 느낄수록 안쪽의 공간도 또렷해진다. 안쪽의 공간을 인식할수록 바깥의 세계는 더 생생해진다. 이때 분리라는 감각은 서서히 녹아내린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현재에 머문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오히려 이 상태에서의 행동은 더 정확하고 덜 소모적이다. 당신은 상황을 즉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먼저 느낀다. 느낀 뒤에 생각이 따라오고 생각 뒤에 행동이 따른다. 이 순서가 회복될 때 삶은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는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순서를 거꾸로 살아왔다.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뒤쫓고 몸이 억지로 따라왔다. 그 결과는 피로와 분열이었다. 현재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 현재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해결책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갈 때 지혜는 흐르지 못한다. 그러나 주의가 지금에 머물 때 더 큰 지성이 자연스럽게 개입한다. 이 지성은 논리적 사고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더 넓은 맥락 속에 놓는다. 그래서 어떤 결정은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는 옳다고 느껴진다. 이 느낌은 충동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현재에 깊이 머물면 시간에 대한 감각도 변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줄어든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그 일들에 쫓기지 않는다. 한순간에 한 가지 일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함은 놀라운 여유를 만든다. 여유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여유는 분산되지 않은 주의에서 나온다. 주의가 한 곳에 모일 때 삶은 느려지지 않으면서도 깊어진다. 이 깊이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된다. 더 이상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중심이 아니다. 대신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체험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자신을 특정한 역할이나 성취로 느끼기보다 경험이 일어나는 장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 장은 넓고 유연하며 어떤 경험도 거부하지 않는다.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가 이 장을 통과하지만 그 장 자체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우주와의 연결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감각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의식의 장이 모든 존재 안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직관. 이름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 배경은 하나라는 인식. 이 인식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깊은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홀로 이 삶을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삶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미묘한 분리가 생긴다.
그래서 이 길에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것은 좌절이 아니라 자유다. 도착해야 할 지점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언제나 충분하다는 뜻이다. 연결은 유지해야 할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해내는 방향성이다. 때로는 잊고 다시 기억하고 또 잊는다. 이 반복 속에서 의식은 점점 더 일상 속에 스며든다. 결국 남는 것은 아주 소박한 태도다.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만큼 깨어있기.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저항보다는 허용으로. 삶이 요구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되 그 역할에 자신을 가두지 않기. 이렇게 살 때 우주와의 연결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당신은 더 가볍게, 더 진실하게, 더 깊이 살아가게 된다. 이 깊어짐은 결국 삶의 가장 평범한 장면들 속에서 시험받는다. 명상 중의 고요나 자연 속의 충만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마찰 반복되는 일상 예기치 못한 상실 속에서 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는다. 이렇게 깨어 있다면 왜 여전히 흔들리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러나 흔들림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의식은 삶을 제거하지 않는다. 삶을 통과한다. 파도 없는 바다는 존재하지 않듯 감정 없는 인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파도에 휩쓸리느냐, 파도를 인식하느냐의 차이다. 관계 속에서 이 자각은 더욱 선명해진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 때 예전 같으면 즉각 방어하거나 방역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순간에 작은 강역이 생긴다. 그 강역 속에서 당신은 느낀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려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층위를 감지한다.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다. 이 알아차림은 상대를 비난하지도 자신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저 상황을 투명하게 비춘다. 이 투명함 속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선택지가 나타난다. 침묵 솔직함 혹은 부드러운 거리두기 같은 것들이다. 이 선택들은 도덕적 규칙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상황과 완전히 접촉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래서 후회가 적다.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자신을 배신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택은 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책임감을 경험한다. 그것은 죄책감과 다르다. 죄책감은 과거를 붙잡고 책임감은 현재에 머문다. 책임감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응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삶의 불확실성도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예전에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불안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깊이 머물수록 불확실성은 위협이 아니라 여백처럼 느껴진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삶은 숨쉴 공간을 잃는다. 불확실성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다. 이 가능성은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획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 계획은 지도이고 현재는 길이다. 지도만 들여다보느라 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줄어든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는다. 상실은 여전히 아프고 실패는 여전히 쓰다. 그러나 고통의 층위가 달라진다. 예전에는 고통 위에 이야기가 덧붙여졌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항상 이렇다 같은 생각들이 고통을 증폭시켰다. 지금은 고통이 있는 그대로 경험된다. 몸의 감각, 가슴의 압박, 눈물의 흐름. 이 순수한 경험은 날 것이지만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경험된 고통은 더 빨리 변형된다. 억눌린 고통은 굳어지고 허용된 고통은 흐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 안에서 하나의 신뢰를 발견한다. 삶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더라도 그것을 만날 수 있는 내적 공간이 있다는 신뢰다. 이 신뢰는 낙관과 다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알미다. 이 알은 오만하지 않다. 오히려 겸손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의식의 넓이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이 넓이는 점점 더 일상적인 친밀함으로 변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잠들기 전의 어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시간. 이 평범한 순간들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려지지 않아서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하이라이트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모든 순간이 동등한 깊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을 단조롭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감각은 예민해진다. 이 여정이 깊어질수록 말은 점점 줄어든다. 설명하려는 욕구, 증명하려는 충동이 약해진다. 대신 듣는 시간이 늘어난다. 타인의 말뿐 아니라 상황의 미묘한 신호, 자신의 내적 반응을 듣는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정보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침묵 속에서 우주와의 연결은 더 이상 생각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통찰이다. 당신이 찾고 있던 연결은 어디에도 숨어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은 늘 여기 있었고 단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 방향 전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일 매 순간 새롭게 선택된다. 그러나 그 선택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진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제 이 여정은 설명을 넘어선다. 더 많은 말은 필요 없다. 남은 것은 삶 그 자체가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가능한 한 온전히 사는 것. 그 안에서 우주와의 연결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삶이 스스로를 가르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모든 경험을 해석하려 들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미를 찾아 헤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감정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끊임없이 묻는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질문이 과도해질 때 우리는 경험보다 설명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 여정이 성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순간을 이해하지 않은 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경험이 스스로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는 신뢰다. 이 신뢰는 느리게 자란다. 처음에는 불안이 함께 온다. 해석하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 같고 의미를 붙이지 않으면 공허해질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조금씩 알아차리게 된다. 모든 경험이 즉시 언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순간은 그저 몸을 지나가야 하고 어떤 감정은 이름 없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때 삶은 설명이 아니라 리듬으로 느껴진다.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해가 오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심지어 더 부드럽게 흐른다.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와 맥락 속에서 산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절대적인 중심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배경음악처럼 흐르고 주인은 현재의 장면에 머문다. 이때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 못한다. 상처가 기억으로 떠오를 수는 있지만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사실로 남는다. 이 변화는 자비의 감각을 키운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 뒤에 있는 두려움, 무관심 뒤에 있는 피로, 과도한 집착 뒤에 있는 불안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상대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상황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인식하게 한다. 이 인식은 자동적인 분노를 줄이고 불필요한 적대를 완화한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 거리에도 증오가 덜 묻어난다. 이 자비는 감상적인 친절과 다르다. 그것은 명확함을 포함한다.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러나 그 경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방어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다. 당신은 점점 더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과장도 변명도 줄어든다. 말은 짧아지고 침묵은 길어진다. 이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안정감이다. 이 안정감 속에서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도 달라진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긴박함은 줄어든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질문은 미래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으로 되돌린다. 큰 목표도 결국 지금의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체감된다. 그래서 조급함이 줄어들고 인내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태도가 된다. 이 자연스러움은 삶의 속도를 재조정한다. 빠름과 느림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이동한다. 해야 할 때는 망설임 없이 움직이고 멈출 때는 죄책감 없이 쉰다. 이 리듬은 남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려는 순간 리듬은 깨진다. 그래서 당신은 점점 비교에서 물러난다. 남의 속도, 남의 성취, 남의 방식이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자율이다. 자신만의 박자를 찾았을 때 타인의 박자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주라는 단어는 점점 덜 사용된다. 그것은 개념으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경험으로서의 우주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연결된 방식으로 살아간다.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그러나 깊게. 이때 삶은 영적인 실천과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길을 걷면서도 동일한 깨어있음이 유지된다. 완벽하지는 않다. 자주 잊는다. 그러나 잊는 속도가 빨라지고 기억해내는 것이 쉬워진다. 기억해낸다는 것은 특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숨의 움직임, 시야에 들어오는 색과 형태. 이 단순한 앵커들은 언제나 도스투파다. 당신은 점점 더 이 앵커들을 신뢰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늘 동일한 고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해도 이 고요는 변하지 않는다.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서 당신은 깨닫는다. 더 이상 무언가를 완성하려 하지 않는 자신을. 연결은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음을. 그리고 이 방식은 강요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도 없다. 다만 당신의 존재 방식이 조용히 영향을 미칠 뿐이다. 말보다 태도가 주장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한다.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큰 결론은 필요 없다. 삶은 계속해서 자신을 펼쳐 보일 것이고 당신은 그 펼쳐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되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열려 있다는 뜻이다. 열려 있음은 가장 강력한 상태다. 그 안에서 우주와의 연결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 열려 있음이 삶의 기본 자세가 되면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는다.
붙잡고 있던 생각,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이미지 끝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여겼던 이야기들이 힘을 잃는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과정이다. 긴장이 풀리자 삶은 더 정확해진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지나가도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또렷해진다. 이때 선택은 머리로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고 느끼는 방향에서 나온다. 이러한 선택에는 묘한 담담함이 따른다. 결과가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지나친 동요가 없다. 기쁨은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경험되고 실망은 실망으로 경험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경험도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한다. 당신은 경험 속에 있으면서도 경험보다 넓은 자리에 머문다. 이 넓이는 무감각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섬세한 감수성을 동반한다. 다만 그 감수성이 상처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뿐이다.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도 점점 단순해진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라는 무거운 질문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정직한가? 라는 가벼우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정직함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느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태도다. 지쳤다면 지쳤다고 인정하고 두렵다면 두렵다고 느끼는 것. 이 정직함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첫걸음이 된다. 자신에게 관대해질수록 타인에게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삶의 관계들을 재구성한다. 더 이상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진다. 이 변화에는 드라마가 없다. 원망도 집착도 줄어든다. 각자의 흐름을 존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만남이 된다. 함께할 수 있을 때 함께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갈 때도 평온하다. 이는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다. 이 성숙함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삶을 신뢰하게 된다. 신뢰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삶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이 확신은 경험을 통해 쌓인다. 수없이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왔던 기억들,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문을 열어주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내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자 현재는 더 많은 공간을 얻는다. 이 공간에서 창의성은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창의성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의 지능이다. 무엇을 만들지 고민하기보다 무엇이 표현되려 하는지를 느낀다. 글말 행동 침묵조차도 하나의 표현이 된다. 이 표현에는 애씀 대신 흐름이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계속될 수 있다. 이 지속성은 영적인 열정과는 다르다. 열정은 타오르다 식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속성은 불꽃이 아니라 숯불 같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오래 간다. 일상 속에서 조용히 유지된다. 아침의 첫, 순밤의 마지막 생각 사이에 깔린 미묘한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배경처럼 작동한다. 때로는 흐려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배경 속에서 삶의 사건들은 더 이상 영적인 시험이나 의미를 증명해야 할 과제가 아니다. 그것들은 그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다. 성공도 실패도 깨달음도 혼란도 동일한 무게로 놓인다. 이 동일성은 무관심이 아니라 공평함이다. 공평함 속에서 특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박이 사라진다. 그래서 다시 인간다워진다. 웃고 실수하고 배우고 있는다. 이 인간다움의 회복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존재와 공명한다. 꾸미지 않은 말, 솔직한 침묵이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 더 강한 신호가 된다. 이 신호는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누군가는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마음이 열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주와의 연결은 더 이상 주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제다. 숨쉬듯 당연한 배경이다.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그날에도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인식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덜 몰아붙이게 된다. 깨어있지 않은 자신도 방황하는 자신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포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미묘한 차이가 삶의 질을 바꾼다. 배제는 긴장을 낳고 포함은 여백을 만든다. 이 여백 속에서 삶은 다시 숨을 쉰다. 당신도 함께 숨을 쉰다. 얕지 않게, 그러나 무겁지 않게. 이제 여정은 종착지가 아니라 방향으로 남는다. 어디로 가야 한다는 표지판은 없다. 다만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이 있다. 이 감각은 언제나 현재로 당신을 되돌린다. 그리고 그 현재 안에서 삶은 다시 한번 자신을 펼칠 준비를 한다. 이 감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당신은 더 이상 삶을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관리란 늘 긴장을 전제로 한다.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정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나 의식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삶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으로 바뀐다. 관계란 상호작용이며 경청이며 반응이 아닌 응답이다. 당신은 삶을 붙잡는 대신 삶이 말을 걸어오도록 허용한다. 이 허용은 무기력과 다르다. 오히려 깊은 참여다. 당신은 여전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다만 그 선택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불안에서가 아니라 명료함에서, 결핍에서가 아니라 충분함에서 나온다. 이 충분함은 외적 조건과 무관하다. 상황이 복잡해도 마음이 불안정해도 그 아래에는 늘 변하지 않는 기반이 있음을 안다. 이 기반은 성취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이전보다 가볍게 다룬다. 생각은 더 이상 진실의 대변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해석이며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저 지나가도록 둔다. 이 태도는 내적 공간을 넓힌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생각은 힘을 잃고 지혜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지혜는 화려하지 않다.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지도 않는다. 대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정확하게 작동한다.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밀어붙이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이 미묘한 타이밍 감각은 책에서 배울 수 없다. 그것은 현재에 깊이 머무를 때만 생겨난다. 그래서 이 지혜는 겸손하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겸손함은 또 다른 변화를 낳는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좋은 날에는 세상이 아름답고 힘든 날에는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이던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난다. 감정과 인식 사이에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거리는 냉소가 아니라 투명함이다. 그래서 당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 균형은 내면의 성숙을 보여준다. 성숙해진 의식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새로운 태도를 취한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점점 중요성을 잃는다.
대신 지금 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감각이 남는다.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 이 충분함은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다.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다. 그러나 욕망의 성질이 바뀐다. 그것은 자신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흐름이 된다. 이루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져도 집착하지 않는다. 욕망이 삶을 끌고 가는 주인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에너지가 된다. 이 에너지의 변화는 몸에서도 느껴진다. 몸은 더 이상 의식의 부속물이 아니다. 몸은 가장 즉각적인 현재의 통로다. 몸의 감각을 존중할수록 당신은 지금에 더 쉽게 머문다. 피로를 무시하지 않고 긴장을 알아차리며 쉼을 허락한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삶의 지속성을 만든다. 오래가는 삶 깊이 있는 삶은 늘 몸과의 협력에서 시작된다. 몸과 마음 의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느껴질 때 분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안과 밖나와 세계 개인과 우주라는 구분은 개념으로만 남는다. 경험 속에서는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움직임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이 되려 하지 않는다. 중심은 이미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은 부담을 덜어준다. 세상을 짊어질 필요도 세상에서 도망칠 필요도 없다. 이 시점에서 삶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탐구해야 할 신비도 아니다. 삶은 함께 호흡해야 할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럽지만 언제나 진실하다. 당신은 이 진실함과 싸우지 않는다.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는다. 그저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한다. 길을 잃을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다. 그러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길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다. 현재는 언제나 접근 가능하다. 이 접근성은 가장 큰 위안이다. 아무리 멀리 헤매도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는 장소가 아니라 인식이다. 이제 여정은 거의 말을 다했다. 그러나 실제 여정은 이제부터다. 말은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신호를 받았다. 남은 것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을 가능한 한, 솔직하게 가능한 한 깨어서. 이제 남은 것은 아주 미세한 전환이다. 극적인 깨달음도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도 아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놓치기 쉬운 변화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긴장이 서서히 빠져나간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는 조용한 인식이다. 이 인식은 선언처럼 들리지 않는다. 확신처럼 드러나지도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배경이 된다. 이 배경이 자리를 잡으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다. 잘하고 있는지, 충분히 깨어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지 않는다. 그런 점검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자기 집착이기 때문이다. 대신 당신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낀다.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고 명료하면 명료함을 느낀다. 이 단순한 태도는 의외로 많은 것을 정리해준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보다 무엇을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분명해진다. 이 과정에서 삶은 점점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느껴진다. 신뢰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다. 그것은 반복된 경험의 축적이다. 수없이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길을 잃었지만 결국 돌아왔다는 기억들. 이 기억들은 머리로 정리된 서사가 아니라 몸 깊숙이 남은 감각이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이전처럼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불안은 손님이 되고 당신은 여전히 주인으로 남는다. 주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주인은 집 전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방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모든 상황을 조정하려 하지 않고 흐름을 읽는다. 이 읽음은 직관에 가깝다. 생각으로 분석하기 전에 이미 어떤 방향이 감지된다. 이 감지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림조차도 경험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실패는 더 이상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설득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의 존재 방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급하지 않은 태도, 과장되지 않은 반응, 불필요한 방어가 없는 침묵. 이런 것들은 설명 없이 전달된다. 누군가는 당신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마음이 느슨해질지도 모른다. 이것은 역할이 아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 영향력을 의식하는 순간 다시 무게가 생긴다. 그래서 이 길은 늘 되돌아보기를 요구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열려 있음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태도다. 왜냐하면 열려 있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통제를 풀고 경험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 용기는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다. 매 순간의 작은 선택이다. 즉각 반응하는 대신 한 박자 쉬는 것, 판단하기 전에 느껴보는 것,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것. 이런 미세한 선택들이 쌓여 삶의 질을 바꾼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숫자로 측정되지도 않고 성취로 기록되지도 않는다. 다만 삶이 덜 거칠어지고 덜 분열되며 덜 피로해진다. 피로가 줄어든다는 것은 삶이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해진다는 뜻이다. 불필요한 저항이 줄어들면서 필요한 노력만 남는다. 이 노력은 억지가 아니라 참여다.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이때 삶은 의무의 연속이 아니라 응답의 연속이 된다. 상황이 말을 걸면 당신은 가능한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응답한다. 이 응답에는 완벽함이 없다. 다만 진실함이 있다. 진실함은 이 여정의 마지막 키워드다. 진실함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왜곡하지 않는 태도다.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안전하기 때문이다. 의식의 공간은 어떤 고백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넓다. 이제 우주와의 연결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개념도 목표도 성취도 아니다. 그것은 사라지는 방식이다. 숨을 쉬듯 보고 듣듯 생각이 오고 가듯 자연스럽다. 때로는 잊고 때로는 다시 떠오른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본질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여정의 끝에서 사실 끝은 없다. 다만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지점이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숨, 이 알아차림 속에서 더 멀리 갈 필요도, 더 깊이 파고들 필요도 없다. 남은 것은 이 자리를 신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삶은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를 펼쳐 보일 것이다.